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달짝지근해라는 영화입니다. 달짝지근해 7510인데 아니 왜 숫자가 왜 붙어있지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공 이름이 유해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차치호예요. 치호고 그 다음에 김희선 배우가 연기하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일령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치호와 일령이죠. 그러니까 7510이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달짝지근해라고 하는 영화에 뒤에 붙어있는 숫자의 비밀은 그것이었다. 저같이 이게 뭐야 생년월일인가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중년 이야기니까 그 나이쯤 됐을려나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극중 인물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연출자는 이 충무로의 은근한 꾸준한 그 히트 메이커 중에 한 명인 이한 감독입니다. 이한 감독의 연출작이 이렇게 막 연출적인 두드러진 특색, 무슨 소위 말하는 작가주의 영화 이런 경향과는 좀 거리가 먼 감독이긴 합니다만 되게 안정적인 연출을 보여주는 감독이고 무엇보다 되게 성선설에 근거한 듯한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의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세요. 그리고 이 영화의 그 각본은 그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각본을 썼습니다. 다분히 이제 코미디의 특성화된 그리고 의외로 이한 감독은 편안한 영화 분위기에 의해서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또 이 영화가 첫 연출이고요. 이한 감독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한 감독의 영화가 가장 최근작은 이제 정우성 배우가 이제 연기에 대해서 특히 재평가를 받았던 증인입니다. 이 소재도 사실은 사회적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되게 교감이죠. 그 변호사하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녀와의 교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했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25의 그 한국전쟁 당시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오빠 생각은 뭐 그 작품 규모에 비하면 흥행에 별로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전작이고요. 이 인연이 되어서 이 오빠 생각의 주역이었던 임시완 배우와 공화성 배우가 이 영화 달짝지근해에도 카메오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아한 거짓말은 이 완득이 작가의 역시 청소년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완득이의 경우에는 이제 이주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만 이한 감독 연출작 중에 가장 흥행에 성공해서 500만 이상의 관객동을 성공을 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요. 이 영화는 이제 그 한국식 그 옴니버스 영화죠. 한국식 옴니버스 로맨스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춘 만화라는 영화도 연출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속하네요. 근데 약간 좀 만화 같은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연애소설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한 감독이 이제 출신이 중요한데, 이한 감독은 한양대학교 영문영화 출신입니다만, 이제 배창호 감독의 연출부로 시작을 했고요. 배창호 감독의 말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과 러브스토리의 그 연출부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한 감독의 영화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용철 평론가가 보면 배창호식 한 스푼 더해 귀엽고 따뜻한 로꼬를 다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창호 감독의 연출작이 가지고 있는 좀 그 따뜻한 품성, 뭐 기쁜 우리 젊은 날 같은 영화들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따뜻한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정재현 평론가는 비뚤어진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순적이라고 해서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그 익숙한 현실 세계를 다루고 있는 익숙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되게 공간을 굉장히 정감 있게 그렸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도시 공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공 치호의 이제 집이고요.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화 지금 이 스틸러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지만 특히 마지막 후반부의 골목 시퀀스 같은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그 한국의 그 옛날 구시가지 골목의 풍경을 되게 멋지게 표현한 그 시퀀스들이 전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 영화 풍경에 관한 영화는 아닙니다. 주로 인물에 관련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캐릭터상으로는 치호라고 하는 인물, 유해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과자연구원이라고 하는 과자 회사의 핵심 연구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자재듯이 꽉 짜여진 정말 시간표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맨틱 코미디 공식이 어느 정도 정식화되어 있는 건데, 자신의 세계에 침입한 어떤 여성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인연을 맺어주게 하는 일종의 사랑의 매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자신에게는, 치우에게는 가장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차인표 배우가 연기하는 형 캐릭터. 이 영화에서 차인표 캐릭터가 굉장히 또 나름대로 역할을 잘 맡은 것 같아요. 석호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석호가 맞이한 불량배 같은 형이 빚 때문에 이 채권 추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좀 일종의 뭐죠,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헤어지고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그런 여성으로 이제 김희선 배우가 연기하는 일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시점 자체는 이 유해진 배우를 중심으로 하야 되는데, 이 인물이 굉장히 순수한 인물로 그려져.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모태솔로 캐릭터죠. 40대 중반이 이르도록 연애라고 하는 감정을 제대로 품어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영화에서도 이 치호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그 매력을, 연애 감정을 느꼈다기보다는 일령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그 평소에 여기는 유해진 배우와 김희선 배우에 대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살짝 비틀어 놓은 거죠. 그 캐릭터를 비틀어 가지고 되게 순수한 인물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 일령이라는 여성, 그 중년 여성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말하자면 돌싱인데, 그 여성이 돌아와서 이제 이 순수한 남자에게 다가온다는 설정으로 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화는 되게 순탄한 이야기예요. 사실 소재 자체를 보면 이 형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차인표 배우의 캐릭터의 경우에는 등장 장면 자체가 되게 폭력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자기의 이제 폭력점과 수배 그 지가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부시고 이제 막 경찰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그 대형 제과회사의 연구원인 동생의 그 월급을 갖다가 이제 삥땅 쳐가지고 이제 도박이나 일삼는 되게 그 우리가 말하면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인물로 이제 지금 한선아 배우가 연기하는 그 도박 메이트죠. 일부러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좀 불편해 보이는 소재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봉합을 해버리고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좀 판타지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적 공간들은 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지죠. 여기 현실적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화의 캐릭터들이 워낙 뚜렷해가지고 되게 영화적 인물들이에요. 일령이라는 인물도 되게 무한 긍정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유해진 배우가 연기하는 치호는 말할 바 없이 순수하고 순진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치호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하는 캐릭터, 물건이 일종의 지금 도색된 구형 프라이드 차 같은 건데,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움직이고 이 자기의 프라이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또 인연을 이제 맺어가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령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일종의 또 영화 속에서 카메오로 출연하는 유명 배우가 있는데, 그 되게 의외의 캐릭터를 맡았어요. 뭐 영화에 뭐 그 크레디트에 나오니까요. 정우성 배우가 이제 카메오로 출연하는데, 실제로는 만나지 않고 이 사람의 그 딸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근저를 가지고 있는 이육구라고 하는 캐릭터를 갖다가 정우성 캐릭터가 연기를 하는데, 그 사람과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미혼모가 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일종의 혼자서 아이와 살고 있는, 이제 뭐 대학생이 된 되게 젊은 엄마인 거죠. 아이에 비하면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 채권 추진 과정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치호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접근, 그러니까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되게 그 욕망이 찌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년 드라마에서 나왔을 만한 현실적인 고민이라든가 뭐 그런 뭐 재산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소재가
이 영화에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좀 영화적인 그 편안함을 위해서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안 감독의 영화들은 현실적인 좀 그런 모순들을 다루지만 그 안에서 그 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아픔과 동시에 그 선함을 갖다가 되게 내세우는 영화들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런 봉합의 이 틈이 생기고 약간 현실적인 좀 통증이 생길 만한 구간들을 모두 제거해 버린답니다. 제거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우성 배우가 연기하는 그 위협이 될 만한 그 영화색의 표현에 의하면 4년 만에 등장하는 육구라는 남편은 실제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간에 이들과 만나지 못하고 퇴장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설정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한선아 캐릭터라든가 차인표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차인표 캐릭터가 이제 가장 좀 후반부에 개가천선합니다만 영화 속에서 되게 개가천선이 되고요. 이 진성규 캐릭터 같은 경우도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과자연구원이라서 맨날 그 영화 속의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삼시세끼를 맨날 과자만 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이 자기의 직업 말고 TV 보고 단순한 이 남자의 어떻게 남자를 착취하는 인물인 거죠. 뭐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 남자가 연애를 해서 퇴사를 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자의 연애를 자신의 존재로 이제 뭐 민항계 같은 거를 하겠다는 좀 그 어이없는 설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설정이지만 오히려 이 한선아 캐릭터와 만나면서 인연이 맺어지는 뭐 그런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캐릭터, 조연 캐릭터인 진성규 캐릭터와 한선아 캐릭터는 또 영화상에서 나름의 또 작은 로맨스를 펼치는 인물들로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둘이 또 아주 쉽게 사랑에 빠지는데, 그런 또 역시 현실적인 뭐 그런 이용해 먹는다거라든가 뭐 그런 설정은 없어요. 뭐 다분히 그런 속성들 같은 것들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갈등들을 아주 최소화합니다. 물론 이 차인표 캐릭터가 이제 개각천선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 영화의 클라이막스 직전에 이제 큰 재봉합을 위한 장치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이 역시도 마지막에 대단원의 클라이막스에서는 모두가 다 화합되는 전형적인 이제 그 상업 영화적 전통을 잘 완성시키는 인물로 개가천선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영화에는 되게 그 부담스러운 느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갈등의 요지들을 갖다가 다 영화상의 각본적으로 다 봉합을 해버리면서 그 구체적인 이제 그 깊이 있는 이야기로 가지는 나아갈 수는 없는 장르의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버린다는 점이 특이합니다만, 이제 이안 감독 특유의 그 한국 그 배창호 감독부터 이어지는 한국 영화 특수의 낙천성, 낙천적인 매력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희귀한 경향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유해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 치오라고 하는 캐릭터의 구축에 이게 두드러진 특성이 있어요. 이 치오라는 캐릭터가 매번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 인물인데, 가령 엄애란 배우가 이제 역시 조욕이나 단역으로 이제 출연해주고 있는 이 캐릭터 약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일종의 그 개그신처럼 툭툭 던져놓고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약사에게 알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거라든가 그런 식의 개그감을 이제 펼치는 장면 같은 경우에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세계 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 보면 그 우연 배우가 이제 단골 통닭집 사장님으로 나오는데, 우연히 이제 골목길에 만나서 차를 태워주는 장면에서도 이 사람이 쑥 내미는 이제 감정이란 게 되게 순수한 감정.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우리 같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상에 있는 사람에게 뭐 돈을 뭐 쓰세라고 지원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뭐 자기 통닭 치킨 모은 걸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별생 없이 준다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의 특성, 이 유해진 배우가 보여주는 캐릭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하게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예능상에 보여주는 그 순수한 유해진 캐릭터의 모습이 이 영화상에서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캐릭터를 잘 표현하는 유해진 배우의 공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순간 이 배우들의 캐릭터성을 잘 활용하는 연출력들이 어느 정도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일종의 카메오 역으로 출연한 임시완과 이제 고화성 같은 경우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러니까 현실에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 현실적인 중년의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김희선 캐릭터와 이제 75와 일령의 그런 캐릭터성을 또 잘 로맨스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인물들로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달짝지근해라는 영화는 뭐 약간 포스터가 잘못 나왔어요. 약간 너무 좀 B급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영화가 실제로는 되게 따뜻한 감성의 B급, 좀 약간 뭐 포복절도의 코미디라기보다는 은근하고 편안한 느낌의 코미디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포스터들이 주는 좀 가벼운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아주 이렇게 가볍기만 한 느낌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드럽고 편안하긴 하지만 또 지나치게 또 아주 무슨 화장실 유머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또 그걸 나름대로 또 고급지게 표현해내는 거죠. 약간 방귀 코미디 같은 것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들을 아주 생활 연기로 잘 풀어냈기 때문에 이 두 배우의 그런 매력들이 잘 살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한국 영화판에서 중년이라든가 뭐 중년이나 청년을 떠나서 로맨틱 코미디라든가 좀 작은 영화의 규모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은근히 현실인 듯하지만 현실은 또 살짝 아닌 좀 판타지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스크린을 응시하는 2시간의 시간 동안 좀 깨깨거리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또 만듦새가 또 뭐 아주 이렇게 사우레틱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영화의 이제 앞뒤가 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령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언급되었던 뭐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코멘트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이제 그 현실로 드러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의 갈등의 양상, 그러니까 찬반 양론 토론에서 펼쳐지는 이 주인공 치오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다라는 메시지라든가는 은근 또 익숙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항상 우리가 언급해야 될 만한 또 설명들이기 때문에 또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 영화에는 뭐 이렇게 그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강다리 제압당한다라든가 좀 현실감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조금 배제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영화에서 좀 현실감 깊이감을 좀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한없는 그런 긍정적인 세계관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화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개그감 같은 경우가 다분히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합니다. 뭐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 영화의 상영 시간 2시간 동안 뭐 나름대로 즐겁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좀 영화, 편안한 느낌의 영화, 그리고 또 서민적인 느낌이죠. 이 한국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화려하고 뭐 이렇게 일상이라기보다는 좀 벗어난 느낌인데 이게 참 언어 모순이에요. 이게 사실 영화 자체는 판타지지만, 이 영화 자체는 판타지지만 사실은 공간 자체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들을 매력적으로 그려낸 또 영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즐겁게 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달짝지근해 7510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싶을 때 보실 만한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